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20일 목요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예상대로 흘러가는 모습들입니다. 미국에서 금리 동결 예상이 있었는데 그대로 금리 동결이 되었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만은 금리 인하는 다음번호 좀 넘기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아침에는 조금 약했습니다만 뒤로 갈수록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플러스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이 1.3%, 지금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1%대 상승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시장 전체적인 상황과 종목 진단이 있는 시간인데 어떤 종목 진단을 또 의뢰를 하셨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의 남자, 곧 이제 7월의 남자로 바뀌실 건데 최 회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여러 가지 나왔던 그런 좋은 뉴스들이 시장의 상승을 좀 부추기는 그런 모습들이네요. 이제 분위기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네. 지금 보면은 금리 인하를 이번에 결정짓지 못했죠. 금리 동결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은. 네네. 그래도 그동안 계속했었던 금리 동결의 만장일치였는데 만장일치가 이번에 깨졌죠. 맞습니다. 만장일치가 깨졌고 그 다음에 연준 의원 약 3분의 1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연준 의원이 총 12명인데 그중 8명 정도가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그점 이렇게 굉장히 센 프로테이지입니다. 강하게. 그렇죠. 그 중에 이제 한 명은 한 번의 금리 인하. 네. 그다음에 나머지 7명은 올 하반기에 2번의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7월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반기에 금리 인하는 확실하게 한 2번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기정사실화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요. 네네. 트럼프가 그 이전에 한번 이야기 했었거든요. 파월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눈째를 보고 있었었죠. 네네. 진짜. 네.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는데 요즘에 파월 얼굴 그 사진 찍은 거 보면은 진짜 조금 좀 안 됐어요. 비 맞은 그런 닭처럼 변해가지고. 비 맞은 비둘기? 네네. 약간 네. 좀 그렇게 변했더라고요. 근데. 피가 마르는 것 같아요. 예, 파월 의장도 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번에 어쨌든 금리 동결을 하긴 했지만 굉장히 유화적인, 상당히 이제 시장이 예고를 했던 것처럼. 네네. 상당한 비둘기적 발언을 일단 해냈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별 말은 없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네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를 통해서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계속 개선될 것이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도 이번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갭으로 튀어 올라간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요런 갭으로 튀어 올라간 요런 부분들이 이제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좀 하게 된다라면 추가 상승을 계속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저항대에 대한 어떤 불안감은 좀 있겠지만은 요것을 넘어가기만 한다라면 여기서는 본격적인 상승이 또 시작될 수 있는 그런 멋진 기대감을 좀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발언이 나와서 그런지 원달러 환율도 지금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네요. 지금 1.19% 빠지면서 지지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금리의 환율의 지지선 정도를 이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는 좀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조금 더 시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지켜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 쪽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환율 이제 1,200원, 1,300원 간다.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들었죠. 네. 달러 통장 만들으라고 얘기도 하고. 지난번 5월 말이었죠. 환율이 한번 잠깐 반등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는 다시 올라갈 것이다. 너희들 다 준비해라.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네. 5월 말. 환율 흐름들이 역시 지난 고점도 넘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 조정이 생각보다 순식간에 쭉쭉 들어가는 모습이라서 시장 분위기적인 모습에서는 환율의 이런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좀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여건들은 눈에 띄게 갑자기 좋아지는 상황들로 변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데 지금 아까 또 멘붕이 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시장 하락 쪽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승해 버리니까, 그래도 갭으로 상승해 버리니까. 이야기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비관적인 생각,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주식을 팔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주식을 매도한 사람들은 상승 장르로 돌아서는 시점에서 절대 주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그렇죠. 왜냐면 내 마음이 계속 부정적이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다 말 거야 하는데 못 사죠. 그래서 그냥 많이 올라가고 나면 이제는 안 되겠다, 사야 되겠다. 거기서 들어가면 또 꼭지고. 그래서 주식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항상 이제 너무 이제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고집을 피우는 것보다 시장이 변화하는 흐름만 좀 읽어내면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편하게 좀 생각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부정적 의견들이 너무나 강했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뭐 이런 기회들이 좀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놓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일단 뭐 시장이 변화하면 내 마음도 빨리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항상 장착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바로 이제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목 진단 의뢰 좀 상당히 좀 많이 해주셨네요. 저희 팟빵에 스카이K라는 분께서 이제 페노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페노션 이제 근래 흐름이 괜찮다고 어떠냐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페노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네. 뭐 전체적으로 큰 흐름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굴곡이 많은 종목이죠. 뭐 세월의 어떤 흔적이라든지 뭐 이제 그 감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좀 힘든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긴 해야겠습니다만은 지금 자리는 일단 그래도 뭐 업황 자체가 조금 돌아설 수 있는 분위기 그런 것들을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점을 좀 다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긍정적인 기대감을 좀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해운 쪽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기가 좀 회복되는 시점 그런 타이밍이 나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이제 그 흐름 자체가 좋아질 수 있는 모양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아마 올해라든지 뭐 앞으로 계속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 저점을 좀 다지는 모습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역배열이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뭐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는 조금 애매해 보이고요. 신규 매수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홀딩하시는 전략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돌아섰다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구간대에서 횡보라도 조금 진행이 된다거나 추가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이평선을 좀 뒤집어내는 그런 그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아직 수렴 단계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횡보는 조금 더 진행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매수보다는 관망, 그다음에 매도보다는 보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이 좀 필요한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생각하니까 제가 한 10년 전에 물렸던 종목. 추억의 종목이군요. 네, 싱가포르에 이렇게 또 상장한다고 그래서 한참 이슈였거든요, 페노션이. 그러면 이제 우리 그 공장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거 많죠. 뭐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추억의 종목인데, 이게 한번 좀 물렸던, 상처받은 종목들은 잘 들어가기 싫거든요. 근데 지금, 뭐 지금 봐서는 뭐 그때는 이제 몰랐을 때고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언론에 들리는 소리로만 뭐 진짜 좋으니까 해외도 상장하고 뭐 국내도 상장하고 두 군데 동시에 상장하는구나 뭐 이런 얘기까지 들려서 그랬었던데 지금 뭐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해운주 섹터들이 바닥을 기고 있는 모습들이라서 충분히 이제 최 이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더 바닥을 다지는 구간을 단단하게 짜는 구간들을 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해운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이제 기대감은 있어요. 바닥이다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그렇죠. 본격적으로 돌아섰다라고 하기는 약간 좀 애매한 자리죠. 그러니까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해놓으시는 인내심이 아주 길게 필요한 종목일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관망하시면서 종목들의 흐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쏘끼님께서 종목들을 의뢰해 주셨는데 아모레 퍼시픽 의뢰해 주셨어요. 아모레. 이건 화장품이죠? 네, 화장품이죠. 4% 정도 좀 비중을 갖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근데 이거는 차트 보시면은 2014년도부터 15년도까지 올라간 모습 보면 무섭습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올라갔죠. 가파르게. 그때가 한참 그 명동에 중국인들이 바글바글 할 때. 뭐 화장품 내놓으면 다 팔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명동에 있는 화장품 회사들이 전부 다 중국인 알바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 거리를 걸어갈 때마다 항상 그 느낌이 있었어요. 중국 거리를 걷는 듯한 느낌. 사람도 중국 사람, 말도 중국말. 그 다음에 명동이 이제 저녁이 되면 또 꼬치 파는 그 가판대가 나왔었어요. 배고픈데요? 거의 뭐 그냥 진짜 중국 같은 분위기를 계속 풍겨냈었거든요. 맞아요. 그 당시에 가장 걱정했던 게 이거였죠.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중국인 거리를 만들 것이 아니라 왜 그 외국인들이 여행을 가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특성이나 그 나라의 문물을 맛보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갔더니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갔는데 거기에 차이나타운이 해가지고 막 우리나라 경복궁 만들어져 있고 그냥 우리나라 거리 갔다 그러면 그게 해외여행을 간 기분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걱정스럽긴 했었는데 뭐 마침 이제 사드 이야기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몰락에게 좀 걸긴 했죠. 이 화장품 관련한 이슈는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많이 회복됐다고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네네. 과거에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내미가 좀 떨어지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아직도 물려 계신 분들 많이 계시고 이제는 이 물려 있는 것에서 매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네네. 이제 내려가는데 조정이 지금 한 2, 3년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걸렸죠. 네. 이게 또 바닥을 잡아서 옆으로 횡보하는데 또 그 정도 걸려요. 음. 그 다음에 다시 본전 나오는데 또 그 정도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벌써 한 10년 세월을 후딱 지나가거든요. 네네. 그러면 10년 동안 나는 본전하려고 주식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은행에 넣어놨으면 조금 네. 이자도 받는데 그죠? 예. 그렇죠. 그리고 네. 뭐 이거 보장도 없잖아요. 꼭 맞아요. 거기까지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이런 주식들에서 이제 탈출하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음. 뭐 단기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것들을 대응하시려는 부분에서는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만은 네. 현재 시점에서는 추세가 네. 그다지 썩 좋지는 않겠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뭐 그냥 좀 지켜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비중이 4%면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네네네. 비중을 좀 축소하셔가지고 네, 좀 그렇게 대응하시거나 아니면은 매도 이후에 다른 종목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인기 많았던 화장품주가 이제 꺾이는 모습들이고, 월 초에 이제 네네. 상승 반전이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또 이제 장기 평선에 갇혀버려서 다시 다 먹었던 이익들을 다시 토해내는 그런 지금 차트 그래요. 모양이라서, 이게 사람들이 약간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맞기 때문에 네, 지금 딱 진리하는 네. 위치네요. 네. 뭐 딱 이제 지금 매도를 그냥 털게 되면은 주가가 또 올라가는 희한한 일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뭐 다 털기가 좀 애매하다 싶으시면 네, 이게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는데 네네. 손실이 워낙 많이 나와 있다. 손실이 좀 큰 상황이다라고 된다라면 뭐 이거 비중을 좀 줄여서 움직이는 것도 약간은 좀 대안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거는 네, 매도화를 하셔도 괜찮겠고 네. 아니면 비중을 축소하신 이후에 상황을 좀 지켜보고 대응을 더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지금은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비중 축소의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워낙 이제 인기가 많았던 종목군이다 보니까 네네. 뒤쪽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되네요. 자,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OL입니다. 근래 이슈가 한번 또 있었던 종목이죠. 배당을 너무 급격하게 낮추는 바람에 주가가 좀 네. 하락폭이 커졌던 부분인데 오늘 반등이 조금 나오는 모습들이네요. 이게 반등이 나왔다 그래도 이걸 반등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제 네. 추세가 지금 하향세를 타고 있는데 네네. 사실은 이게 2014년도 말, 2015년도부터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종목이란 네. 말이에요. 이건 뭐 SOL뿐만 아니라 이제 이 경유 관련한 섹터군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은 경기가 좀 좋아졌었단 말이에요. 2015년, 16년, 17년, 그 다음에 18년도까지 그렇게 썩 나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네, 근데 맞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부분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경기 네. 성장률 떨어지는 상황, 거기에다가 이제 금리 인하를 들어가는 상황, 경기 부양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죠. 네네. 이 화학 정유 섹터의 경우에서는요, 이 경기 부양이 끝나고, 그 다음에 유동성을 회수하는 그런 네네. 금리 인상의 시기에서 주가가 좀 반등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비수기로 들어가는 그런 자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경기가 위축되면은 일단 석유의 소비도 줄어들게 될 테고, 그러면 실적이 줄어들 수도 있겠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실적이나 뭐 전체적으로 뭐 이 기업이 망할 거다라는 판단은 들지 않습니다만은 그렇죠. 추세 네. 자체가 워낙 나빠요. 지금 나쁘기 때문에. 그리고 저점을 잡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네. 저점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 반등시마다 비중을 좀 축소하시거나 네네. 조금 이제 대응을 좀 매도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아모레 퍼시픽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네네. 지금 우리 소키님이 고민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비중을 좀 절반 이상 줄이고 그 줄여놓은 그 비중으로 새로운 종목 갈아타시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이 더 나빠지면 거기서 또 줄이고 네네. 또 갈아타고 이런 식으로 점점 여기서 탈출해 나가시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조금씩 이제 비중을 뜯어내서 조금 더 이제 네네. 예, 다른 다른 쪽으로 종목군으로 갈아타는 넘어가는 거죠. 것도 이사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한꺼번에 말씀해 팔면은 주셨습니다. 이게 기분 나쁘고 멘붕이 오거든요. 충격이 올 수 네. 있으니까요. 네네. 맞습니다. 어우, 막, 나 사실 주식하고 싶지 않아. 막 이렇게, 네, 기분이 나빠질 수 있어서, 네. 기분이 나쁘지 않을 정도씩만 조금씩 팔아가지고, 움직이시는 거, 그것을 좀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 퍼시픽도 그렇고 수기님이 갖고 계신 SOL도 그렇고 고가주다 보니까 네, 바로 네. 나오면 이제 충격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씩 비중을 줄여서 이사 가는 예,
전략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거 2014년도 차트 보시면은요. 네. 이게 계속 그때도 2011년도부터 계속 내리다가 네. 14년도부터 다시 돌아서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런 모양 나올 때까지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시면 그게 2013년의 자리인지 12년의 자리인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은 경계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비중을 좀 많이 낮추시는 것을 권장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중 축소 좋기님은 조금씩 소위 말하는 찢어서 이사 가보시라는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또 한 분 더 계시는데요. 라둥수 아빠님께서 참 좋은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게 뭐 5월 말이었죠. 폴란드 쪽에서 선박 추돌 사고에서 헝가리였나요? 네. 헝가리에서 추돌 사고가 나가지고 저희 국내 여행자들이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악재 때문에 이제 많이 빠졌었는데 다시 이제 올라오니까 이거 왜 주가가 상승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네요. 이게 지금 그 당시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저도 이제 참 좋은 여행사라는 그 여행사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전혀 뭐 평온해요. 이게 요즘 이렇게 보험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사실 그 여행사 측의 잘못이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 사고 자체를 이제 살펴보면은 뭐 상품이고 맞아요. 그냥 있었던 물론 그 헝가리 측에서 이렇게 안전장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해놓은 부분들을 여행사에서 미리 체크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큰 배가 와가지고 그냥 밟고 지나가 버렸는데 그것을 뭐 여행사가 뭐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 다만 이제 그 여행사에서 주최한 그 상품이었기 때문에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부분이고 그래서 주가가 내려갔었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이거 그렇게까지 이렇게 볼 만한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과매도 국면에 대한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그 뭐 매출 실적이라든지 ROE 이런 것들이 뭐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뭐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나쁘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는 좀 애매한 종목이죠. 그러니까 좋은 편이에요. 좋은 편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수익률이 크다거나 뭐 기업 자체가 크다거나 이런 형태를 보시는 건 아니지만 실적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 부분이라서 나쁘지 않겠고 또 여행 성수기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여행사들의 어떤 그런 기대감들은 또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헝가리 쪽에서 일어난 사고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고 악재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여행사 측의 책임이 아닌 이상은 뭐 여기서 손해배상을 많이 할 것도 아니고요. 또 보험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다. 그래서 주가 좀 이렇게 보면 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뭐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지진 같은 걸로 이제 피해를 많이 봤을 때는 또 지진 관련주가 또 주가가 상승하잖아요. 어떤 좀 피해 단기 악재성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는 좀 이렇게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불행한 어떤 사건들이지만은 그런 것들을 딛고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주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좀 냉정하게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이 기업의 현재 주가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원래부터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추세 자체가 역배열이고요. 그다음에 저점도 아직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내려갔다 올라온 모습이지만 이 부분을 띄어내더라도 저점을 이탈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현재 시점 지금 7,500원 라인대에서 지지를 계속 만드는 부분이 확인이 돼야지만 이 종목이 돌아설 수 있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지금 올라간다라는 쪽으로 개념을 잡기는 좀 어렵고요. 단기 낙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 그다음에 바닥을 잡느냐 안 잡느냐가 이제부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매수는 좋지 않겠고요. 관망을 좀 하셔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이런 얘기 해드렸던 것 같아요.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매수 말고 관망, 그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 말고 보유, 이렇게 대응을 전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라둥수 아빠님께서 그 악재에 한번 매수를 해보셨다고 하시니까 지금 뭐 수익 구간에 소폭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제 바닥을 잡지 못하면은 다시 갔다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하시고 비중 철저하게 좀 지키시고 단기 악재는 어떻게 보면 주가에서 반대로 기업만 튼튼하다면은 단기 악재 같은 경우에 금방 또 딛고 일어서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금 이제 상승했던 구간은 그런 구간이다.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회원님들께서 의뢰해 주신 종목들은 다 봤고요. 조금 더 시장에 좀 이슈가 있고, 근래 또 많이 이제 거래가 많이 활성화되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동성제약이, 생각외로 근래에 많이 이제 낙폭을 키우고 상한가도 가고 이러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 동성제약도 근데 지금은
그 작년도에 주가를 너무 많이 좀 띄워놓은 감이 좀 있어가지고 네네네. 네, 경계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상한가가 너무 많이 네, 나왔네요. 좀 이게 상승폭이 좀 컸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네네네. 조정을 받아들이고 있는 과정이죠. 음.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이 한번 단기적 상승이 나오고 나면 그것을 이제 인정하는 그런 가격대로 만들거나 아니면 음. 조정을 통해서 무언가 좀 이 그 과매수 국면, 그 급등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으로 가야 되는데 네네. 지금은 일단 조정을 통해서 그 급등한 부분을 해소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거래가 많이 증가를 하긴 했는데 네네. 지금 4월 말에 나타난 거래량, 그 다음에 이번 6월에 나타난 거래량 따지고 보면은 6월의 거래량이 좀 작아요. 좀 네네. 작고 그 다음에 4월의 고점 자체도 넘지 않았죠. 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만 보게 되면은 아직 물량이 뭐 제대로 다 들어왔다거나 주가를 끌어올리는 힘이 조금 부족하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네. 지금 현재 시점은 약간 눌림목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관심들이 좀 많이 가실 것 같아요. 네. 단기적 반등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주가가 빵빵 치고 올라가기에는 거래량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매도를 하셔야 될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자리는 매도보다는 보통 이제 매수 접근을 한다거나 조금 이제 발가락 하나 정도 담가가지고 상황을 지켜보는 그런 전략으로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죠. 네네. 조정에 대해서 횡보 그리고 잘 눌러진 상태에서 이제 그 거래량이 좀 들어오는 부분이라 뭐 상승 정도도 잘하면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전략 맞춰 대응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네.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정말 진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앞에 있는 그 장벽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네네. 요것을 그냥 한 방에 넘어가기 좀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비중을 조금 살짝만 찔러보고 동향을 본 다음에 추가적으로 대응한다거나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걔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차트네요. 상한가도 많이 네네. 붙어 있고, 아주 고점에서, 좋아하죠. 예, 상한가도 있고, 3만원대 매물벽이 있고, 또 그 위에 또 4만원대 상한가 또 네네. 매물벽이 있는 근데 상황이라서. 이거 기본적으로는 단기적 반등이 나갈 수 있는데 또 네네네. 거기에 좋아가지고 가면 저항이 많기 때문에 음. 큰 수익을 기대하기엔 지금 좀 어렵지 않겠나.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게 맞죠. 그러니까 단기적 대응 정도가 맞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그냥 칵 물려버릴 수 있는 예, 위험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죠. 자, 마지막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근래 이제 흐름이 조금 좋아졌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반도체가 많은데, 네네. 아직까지 반도체에 대한 그, 업황들이나, 그런 향후 이제, 연말로 갔을 때, 재고 소진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아직까지 좀 부정적인 그런 견해가 좀 있던데, 오늘 그래도 다행히 좀 소폭 상승하는 구간들이긴 한데, 네네.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하이닉스는 뭐 일단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면 괜찮은 종목이죠. 네네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한 게 그 중국과의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지금 미국의 화웨이를 그 제재하는 부분 때문에 네. 중국에서 반도체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은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뭐 등등등 이렇게 해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타격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이 잘 팔릴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의 올인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이 기업으로서는 좀 답답한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보면은 삼성전자보다도 하이닉스가 지금은 조금 추세가 더 안 좋아져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평선을 좀 돌리는 형태의 모습으로 가고 있어서 네네네. 단기적 상승을 좀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좀 두고 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 역배열 상태, 추세가 아래로 흐르고 있는 상태. 저점은 좀 잡아낸 것 같긴 한데요. 이 부분도 지금 아직 안심하기 좀 어려운 단계죠. 그래서 단기 반등은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이 회복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확신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은 지금 골드만삭스라든지 뭐 세계은행에서 지금 전망하는 부분은 올 하반기에 저점 통과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과의 문제 때문에 내년 상반기로 이제 저점 통과 지점이 조금 미뤄진 상태예요. 네네네.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번에 그 무역 분쟁 그 정상 회의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 종목들의 움직임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가장 이제 최악의 상황을 생각한다라면 현재 시점에서 횡보가 더 지속된다거나 이렇게 모양이 나와야 되겠죠. 아직은 하이닉스 사실 자리 아닌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조금 나올 수 있는 자리라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옆으로 계속 행보한 다음에 위쪽에 매물대가 있고 위쪽에 또 많이 사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리딩을 드리다 보니까 답답한 그런
부분이 나올 수 네.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업종에 대해서 진짜 장인 정신으로 반도체만 판 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의 업황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SK가 보통 이제 이렇게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SK자 붙여서 이렇게 장사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잘 하더라고요. 대부분 잘하더라고요. 네네네. 예. SK가 또 이렇게 기업 인수한 이후에 경영은 참 잘하는 것 같아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시기적인 부분이 네네. 지금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됐고요. 너무 많은 비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상황을 봐서 이제 상승분에서 조금씩 비중을 좀 덜어내시는 그런 상황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에 대한 거 잠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종목 진단도 일단은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를 할 건데 시장에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장을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네. 분들은 시장이 상승할 때 잘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드려야 될 말씀이라고 할까요? 네네. 따끔한 충고를 좀 주십시오. 네. 따끔한 충고라기보다도 이게 항상 네.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시장이 힘들어도 어디선가는 강세장이 계속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항상 이제 머릿속에 넣어 계시고, 어디서 또 강세장이 시작되는지, 강세장을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고민해 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항상 긍정론자라는 것도 같이 그렇죠, 기억을 그렇죠. 좀 하셔야 될 네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긍정과 긍정이 있어야지 어디선가 강세장이 시작된다는 것도 믿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가장 근본적인 또 마음가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세장이 계속된다? 어디선가 할까요? 강세장은 네, 계속된다. 이렇게 계속된다. 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럼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네네. 그럼 제가 앞에 시장은 힘들어도 하시면 오늘은 좀 네네. 되게 길게 하시죠. 어디선가 강세장 계속된다. 기상하겠습니다. 알게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힘들어도 어디선가 강세장은 계속된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